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지난 영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려 댓글이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다 하나씩 댓글을 달려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한 점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저희가 여러분들 중에서 댓글 중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좀 성실하게 달아주신 댓글을 제가 좀 몇 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드릴 수 있는 별도 영상을 제작해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택이 어떻게 비과세가 되는지를 볼 건데 그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비과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비과세는 일단 본인이 1주택인 경우 이거 여러분들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가주택은 내년부터 2년 거주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자, 2주택자들 특히 이사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들 사례가 나올 텐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통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지난 시간에 제가 1후, 2보, 3매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문제는 3주택이에요. 3주택인데 비과세가 된다? 그럴 리가. 자, 여러분들이 3주택이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비과세 판단 여부는 양도 당시로 한다는 거예요. 양도 당시. 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 양도 당시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양도 당시란 말은 내가 어떤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고 해요. 그 주택을 파는 그 순간을 말을 합니다. 자, 따라서 그 이전에 내가 주택을 몇 채를 사고 팔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절세법이 숨어 있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집을 팔 때 이 집이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그 당시, 그 순간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실제 사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은 모두 다 서울에 있는 주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서울에 이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례를 한번 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A주택을 12년 8월에 취득을 하고요. B주택을 15년 12월에 취득을 하고 C주택을 16년 8월에 취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서울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때 산 주택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집값이. 자, 그리고 나머지 B와 C가 비슷한데요. 이 중에서 C가 더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3주택 중에서 이 A와 C에 대한 양도 차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양도 차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일 거냐.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가 몇 주택이 되든지 간에 특히 다주택자들은 더 그런데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도 차익이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이 작은 거를 먼저 파셔야 돼요. 작은 거를 먼저 팔고 가장 마지막에 양도 차익이 큰 걸 팔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양도 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파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주택이 가장 양도 차익이 많이 올랐고 가장 적게 오른 게 어떤 주택이라고 했죠? 제가 기억하시겠죠? A주택이 양도 차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C주택이고 B주택이 그냥 고만고만한 주택이에요. 자, 이 경우라면은 B주택을 양도하는 거예요, 먼저. 자, 이때 B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내고 싶으면 마이너스로 파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B주택을 팔고 세금을 먼저 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보세요. A와 B와 C주택이 있는데 이때 B주택을 매각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남아있는 주택은 뭐다? A주택, C주택, E주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2주택이 남아있다고 했을 때
이 해당 주택을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면요. 이때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죠. 현재 날짜가 19년 5월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2019년 5월을 중심으로 해서 A를 사고 나서 C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났죠. 자, 이거 오케이. 자, 그리고 A주택을 12년 8월에 사고 나서 지금 19년 5월이니까 2년 이상 보유를 했어요. 자, 이것도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C주택을 사고 나서 19년 5월이니까 3년이 지났을까 안 지났을까요? 안 지났죠. 자, 이것도 오케이. 자, 따라서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3번 오케이. 자, 이때 A주택은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A주택 비과세 되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놀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밑에 써 있죠. 자, 비과세 판단의 대원칙은 양도 당시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었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장표 우리 조금 전에 본 거 기억나죠? 비과세 판단 여부는 양도 당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양도 차익이 큰 적은 B주택을 몇 채를 사고 팔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주택, 2주택을 가지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양도 당시로 판단한다는 비과세 판단 대원칙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B주택을 팔고 세금을 냈고 A와 C 두 가지가 남은 상태에서 A주택을 팔아서 비과세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남은 주택이 뭐가 있죠? C주택 하나 있죠. 자, 이 남은 C주택 하나 비과세가 될 거야 안 될까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주택이 비과세가 됐어요. 이제 남은 주택이 C주택 하나예요. C주택 16년 8월에 취득을 했네요. 별다른 규제지역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비과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된다? 1주택이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된다. 자, 언제 팔아야 되죠? 16년 8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18년 8월 이후에 매도하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B주택을 팔아서 내가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A와 C 두 개가 남은 상태에서 A는 비과세가 됐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그리고 남아있는 C주택 하나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됐어요.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비과세를 한 거죠? 두 개를 비과세한 거죠. 이때 절세되는 금액이 최소 저는 수천만 원은 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세 채 중에서 두 채나 비과세가 됐어.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죠. 지금까지 우리 이런 거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놀랐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기하고.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좀 바뀌어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자, 21년도부터는 이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자,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긴 하는데 실제 적용이 되는 거는 2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먼저 있던 주택 있죠. 1번 주택. 사례에서는 A주택. A주택은 비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주택, 즉 C주택 있죠. C주택을 팔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이후에 파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약간 이슈가 없이 팔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21년도 되기 전에 그때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집이 3주택이라서 걱정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의도하진 않았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유세도 인상도 됐고 그래서 이 3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할 게 아니라면 매도하시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3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가 나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는지 오늘 봤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셋 중에서 하나를 먼저 파세요. 자, 어떤 거 팔아야 되죠?
양도 차익이 적은 놈을 먼저 파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은 2주택이 반드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하나를 비과세를 받으시고 남은 하나에 대해서는 21년도 이전에 팔면 그것도 비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21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이건 좀 이슈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유권 해석이라든가 추가 해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은 저희 직방TV 절세의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 밑에 쓰여 있어요. 주의사항 하나, 21년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는 거. 자, 그래서 추가 해석 사례 등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재빠르게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1주택이면은 나는 이렇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거야. 2주택이면 나는 이 방법을 쓸 거야. 그런데 나는 3주택이야 하고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방법은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반드시 최종 거래하시기 전에는 우리 전문가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